네, 윤 대통령 담화 보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시는 분 많을 텐데요. 자,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대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네요. 대통령의 그 특별 긴급 성명도 사실은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정돼 있었던 게 두 개 있었습니다. 조국. 조국의 2년, 음. 2년 형도 확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죠. 당선됐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말 세 개의 뭐 화살이 명중을 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에 딱딱 고쳤습니다. 그렇죠. 퍼펙트 10점. X10 10점에 딱딱 고쳤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이가 네. 우리 대통령 담화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자백한 거라고 이따 소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놈 이거 그거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네.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예.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그 성명을 발표한 것에 예.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네. 헌법학자들이나 판사들한테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내가 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검사인데 예. 검사가 나중에 법정에 서서 흠 잡힐 일을 했겠느냐. 그렇지. 라는 것을 아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듣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란죄를 자백했대요 대통령이. 그거는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 지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절차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다음에 결과도 그렇고 한 사람 다친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하나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무장, 그러니까 무장을 했지만 뭐 실탄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소수를 국회에 보냈다. 그거는 뭐 질서 유지를 질서 위해서. 유지라고 그랬더라고요. 질서 그렇습니다. 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럴 테니까 질서 유지를 이제 하라고 보낸 것이다. 만약에 진짜로 하려고 하면 병력을 계엄령 발표 전에 투입시켰지. 그렇지. 후에 했느냐. 예. 다음에 수도 전기 끊고 방송 장악하지. 그런 얘기도 그거를 했어요. 안 예. 했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다 했어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반헌법적인 거대 야당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획책을 하고 대선에 불복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께 충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그래서 헌정 질서를 되찾기 위한 구국의 행동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다음에 걱정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쫙 정리를 해 이제 주셨어요. 그 한간에는 네. 대통령께서 뭐 편찮으시다,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생생한 모습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걱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민경욱 대표나 제가 관심사가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늘 담화에서 제대로 얘기했네요.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그랬다더라. 다음에 뭐 김용현 장관이 내가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뭐 김용현 장관이 얘기는 했죠.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직접 거론하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온 거예요. 예, 부정선거 다음에 부정선거의 중심이 되는 선관위의 부당한 여러 가지 실태들 다음에 판사들의 장악돼 있어서 평상적인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일이라든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 그 서버를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그 선관위의 행태를 조그맣게 보도가 됐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 국민에 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네. 그래서 저와 대표님이야 이거 뭐 다 외울 정도지만 그렇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이게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부정선거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구석에서 얘기하는 음모론이었는데 그거 아니야 이랬다가 오늘은 대통령께서 담화의 형식, 성명의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랬을까 그랬는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이래서 이제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안건은 지금 네. 뭐 조사 중일 테니까요. 네. 그거는 놔두고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뭐 서버라든가 뭐 있는 저 정보에 대한 분석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금 어느 곳에서 계속 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원칙적으로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다음에 선관위의 실태 네. 뭐 여러 가지 실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서버가 북한에게 해킹을 당했고 거기에 저항을 했고 그래서 뭐 들어가서 국정원이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저항을 했고 그것도 간신히 그 가족 자녀 부정 입사를 시킨 것 그런 네. 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봤고 그러면서 봤더니 비밀번호를 1, 2, 3, 4, 5로 해놓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네. 이제 다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 오늘 다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들께서 네. 이건 뭐야? 부정선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실체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봉규 TV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걸 다시 찾아보게 되고요. 네. 다음에 우리가 만든 4개의 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도 다시 들어보게 되고 네. 제가 최후 진술한 거 다음에 미국 CPA에 가서 연설한 거 네. 이건 뭐 전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지나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될 거고요. 네.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언론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그렇죠. 정신없는 언론이 있습니다. 연합 뉴스 같은 연합 뉴스 TV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뭐가 나왔습니까? 예. 나라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네. 그거는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네. 그 나라가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부술 것이다,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 얼굴에다가 밑에 그냥 따옴표 맞춰서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 이렇게 자막을 쳤어요. 야, 이놈들이 이게 참. 그러면 그걸 보면 누구든지 그걸 이제 많이 써먹을 텐데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앞으로 나라를 다 부술 것이라고 얘기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들 네.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정신없는 언론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그래도 믿는 조선일보 계열의 여러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에서 지금 이걸 이제 심층 조사하고 조선일보 부정선거 조사 들어갔습니까?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네. 저 조선일보에 매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심층 취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그런 것이 주류 언론들에 의해서도 이제 그 발표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긴가민가 하던 중간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게임 기자들은 저런 거 우리도 취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전 국민에게 모두 퍼지는 그런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네. 우리가 지금 5년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뭐죠? 우리만의 마을이 아니고 처음에 뭐 한 100명쯤 알았던 것을 전 국민에게 좀 알려보자. 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세상이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한번 외쳐보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거죠. 그거. 예. 지금 그날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아까 대통령 담화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우리 축하드립니다. 초기에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진짜 대역전극이 펼쳐진다.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 대역전극의 서사시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조국이 오늘 2년형 확정받아서 이제 며칠 뒤면은 이제 쇠고랑을 차게 되고 2년 동안을 복역을 해야 될 거고요. 권성동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친윤계로서 좌장으로서 심지가 굵은 분이죠. 그렇죠.
한동훈 따위는 한동훈 따위가 감당이 안 되는 도저히 그 상대가 안 돼서 벅찬 상대가 될 겁니다. 우리 저 권성동 대표는 저 묵직한 분이죠. 이런 분이 이제 중심에 서서 있고요.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음 달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1월 20일. 이제 또 달라지죠. 이게 더 달라집니다. 네. 주한 미 대사가 곧 바뀝니다. 아하,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다음에 그 당론은 탄핵 불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모레 있는 거에 몇몇 조무래기 국회의원들, 국힘당 정신 못 차리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편을 들더라도 가결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희망을 하고요. 만약에 되더라도 이게 헌재에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4월이 되면 2명 문재인 대통령이 뽑았던 2명이 또 사라집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형이 이제 달라지죠. 네.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오늘 서사시가 발표가 됐다. 서사시에 막이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 중에서는 포스트 펭귄, 우리 저 민경욱 대표가 진짜 그동안에 고분분투했는데 혼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포스트 펭귄. 다들 같이 뛰어내리셨네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뛰어내렸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펭귄들이 이제 나라를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겠죠.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민경욱 대표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대역전극의 서사시가 펼쳐집니다. 한동훈 따위는 감당 못할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잘 집권여당으로서 받들어서 모든 게 이제 제자리로 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이제 되실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 다 본전 나왔죠. 야, 오세훈도 본전 나오더라고요. 홍준표도 본전 나오고 다 본전이 나와요. 어려울 때 본전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잘 나갈 때 본전 안 나와. 계엄 딱 터지니까 본전들 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아유. 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